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33강 소유권 보존등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그 신청인 그리고 첨부 서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건물은 집합 건물,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건물, 이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시에는 이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관이 직접 가서 형식적 심사만 서류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질적 심사를 한다고 처리 절차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구분 건물은 건물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서류도 한 두 개 정도 더 첨부가 되고, 이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게 그 건물 중에 일부만, 예를 들어서 구분 건물을 아파트를 이렇게 한 동짜리 아파트를 만들었다고 치면, 자, 아파트 5층 이상 건축법상 5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입니다. 5층 이상 건물이면. 자,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아파트에 대지가 있고 건물 한 동입니다. 자, 그러면 다 입주해서 전체가 소유권 보존 등이라면 편한데, 위 입장 다 써주고 일부만 입주를 했습니다. 자, 일부만. 자, 이쪽에 있는 구분 건물 소유주들만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보다 최초로 신청해야 되는데, 요 사람들 것만 해버리면 건물 한 동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것만 하면 나머지 건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경우에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 소유자 중에 일부만이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일부만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머지 구분 건물 부분도 동시에 신청해야 돼. 동시 신청. 나머지도 동시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그럼 일부밖에 입주를 안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동시 신청하냐? 이 일부가 나머지를 어떻게 한다? 대신 신청해 주면 되는 겁니다. 즉, 소유권에 관련 갑부를 만들지 않고 표제부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부가 나머지를 대위해서 이 동시에 전체, 한동 건물 전체를, 이 한동 건물 전체를 등기 신청을 하면, 자,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가서 다 확인해 보고 등기를 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등기관이 등기를 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뭐만 만든다? 그렇죠.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만들죠. 표제부. 자, 표제부니까 건물에 대한 위치, 소재하고 지번, 면적 이런 거를 쭉 써주는 겁니다. 건물 내역. 그리고 여기에 또 표제부에 뭐도 하나 넣어줘야 되냐면, 건물에 대한 표시도 물론 건물 표시도 해준다. 건물을 표시해 주기도 하지만 반드시 또 뭐도 하나 표시해 준다. 대지권 있잖아요. 대지, 이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 자, 대지권이라는데 이 대지권은 대부분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이 등기되는 경우는 이 토지에서 보통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많고,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임차권이나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있으면 대지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표시의 목적이 되는, 대지권 목적이 되는 그 토지를 표시해 준다. 즉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 지번, 면적 이런 거 다 표시해 주고, 자,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에 이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각 구분 건물, 자기 몇 동 몇 호에 있는 그 구분 건물 있죠. 각 구분 겁니다. 자, 구분 건물마다 나머지는 일반 등기법과 똑같습니다. 표제부. 그리고 갑구. 그러나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오고, 일반적으로 동시에 갑구하고 은행에 저당을 접어서 이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돈이 아직 갚을 게 남아있으니까 보존 등기하고, 그리고 을구가 또 기재가 됩니다. 그 저당금 같은 거. 근데 일반적으로 표제부하고 갑구만 기재가 되는데, 이 구분 건물의 표제부는 건물을 표시합니다. 당연히 건물을 표시하고,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아까 토지를 표시했다면
그 대지권을 표시해 줍니다. 대지권. 이 대지권이 소유권인지, 지분은 얼마나 됐는지, 지상권인지 이런 걸 여기에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거 등기부터 몇 동 몇 호 해서 주소 써서 그 등기소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신청해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맨 앞에 한 장 나오고 그 뒤에 자기가 원하는 그 몇 동 몇 호의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지가 일반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기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하는데 참고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서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신청서 다 씁니다. 신청서 쓰죠. 신청서 부분 쓰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을 합니다. 소유권 증명하는 서류도. 자, 그리고 주소 증명 서류, 주민등록번, 초본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뭘 제출해? 소재도 한 대지 위에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소재도 첨부한다고 했지만 구분 건물 역시 여기다 첨부를 해줘야 된다. 뭐냐면 한 동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도 앞에서 신부, 소주도 뭐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는데 이 소재도를 당신이 넣어줘야죠. 어디에 소재가 있는지 그 지도를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각 층마다 평면도가 있어요. 건물에 도면이 있어요. 각 층마다 건물의 평면도도 같이 첨부해서 이 두 개 도면을 첨부해서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등기관이 이게 몇 층이고 그리고 한 층에는 전유 부분이 몇 개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근거해서 실제 나가서 그 서류하고 이 소재도 평면도 그리고 이 서류들하고 맞는지 틀린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첨부를 해줍니다. 자, 이게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 뒤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렇고 그 외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건물 신축을 해서 원래는 구분건물이 아니에요. 자, 이게 비구분건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구분건물이 아니었는데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부속 건물이 신축이 됐다든지 해서 이 건물이 어떠한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비구분 건물이었던 게 신축이 되면서 새로이 구분 건물이 된 거예요.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이 했으면 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겠죠. 자, 이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다. 자,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플러스 뭘 해줘야겠어요? 이 비구분 건물이었던 게 구분 건물로 변한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비구분 건물의 표시도 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비구분 건물이었던 게 구분 건물로 표시가 변경이 되니까 그러면 이 이전에 있던 건물, 이 비구분 건물, 이 건물에 무슨 변경등기? 표시를 변경해 줘야죠. 변경 등기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비구분 건물 소유자가 해주면 좋은데 비건물 소유자가 안 해주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동시에 표시 변경 등기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건물 전체가 구분 건물로 새로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건물의 표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이때도 역시 소재도 평면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구분 건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한 부분들, 자, 구분 건물을 아까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 아니면 신축 건물 해갖고 구분 건물 됐을 때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대위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건물 전체 표제부 그리고 표제부 갑구 이게 다 나옵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대위 신청한 경우에 나머지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누가 올지 모르니까 거기는 건물 전체 표제부만 두게 됩니다. 건물 전체 표제부만 두고 그리고 각 건물에 표제부는 둘 수 있죠. 구분 건물에. 그래서 소유자는 모르니까 한 동 건물 전체 표제부 그리고 표제부만 두는 겁니다. 구분 건물의 표제부만. 소유자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은 소유자를 아니까 갑구까지 개설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규약 부분 규약에 의해서 공영 부분 되는 것.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한 이 두 가지도 잘 나오지만 규약 부분, 공용 부분이요. 공용 부분, 이걸 수험생들 중에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암기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문장을 음미해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공용, 공유, 뭐 같은 말이에요. 공용 부분이야. 공유해서 쓰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공용,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자, 이 공용 부분은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공용 부분. 법에서 아예 정해버렸어요. 이건 공용 부분이야. 즉, 법에서 정했으니까, 법정지상권 한번 생각, 민법에서 보면 100분, 법정지상권 등기 안 하죠. 그렇지만 법에서 인정해준 거야. 법정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법정 공용 부분 역시, 법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정 공용 부분. 과연 그럼 어떤 게 법정 공용 부분이냐? 자, 우리가 또 한동 아파트를 지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었습니다. 빨리도 짓습니다. 자, 5층 이상이면 아파트를 했습니다. 자, 5층짜리 아파트를 지었다면 요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자, 이 엘리베이터 승강기죠. 이 승강기 1층 사람 거는 아니죠. 1층 사람 거이면서 2층, 3층 전체 거야. 전체. 누구 하나 1동 101호 사람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거의 엘리베이터 쓰지도 않아서 사실은 1층은 대부분 엘리베이터 전기료 면제해줍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거의 안 쓰니까. 자, 이렇게 전체 누가 봐도 이거는 공용 부분이야. 누구 거라고 해서 그 사람만 소유를 독점할 수가 없는 거. 복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법에서 정해줬어요. 승강기, 복도 이런 것들, 건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계단 이런 것들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야. 거래도 할 수 없어. 그거는 사고 팔 수도 없다. 계단을 판다고 해서 누가 살 사람도 없지만 팔 주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법정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뭐 등기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규약상, 규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법규를 약정한 거야. 자기들끼리 아파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약정을 맺은 거예요. 자, 규약적으로 그럼 우리끼리는 요걸 공용부분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자기들끼리는 알아. 자기들끼리는 제3자가 알 수 있다 없다. 법에서 정한 공용부분, 뭐 복도나 이건 누가 봐도 공용부분이야. 따로 등기를 안 해도 되지만 규약 부분은 제3자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가 알 수 있게 공시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규약상 공용부는 어떤 거길래 등기를 하냐? 자, 이 아파트가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관리사무소 하나 만든 거야. 따로 독립해 있는 거야. 한쪽은 반은 관리사무소 쓰고 반은 노인정으로 쓰기로 했어요. 자, 이런 거는 누구 하나의 독점이 아니잖아. 물론 독립한 건물이니까 독립해서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파트 전체를 위한 공동의 규약 공용부로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거는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 띄우면 다 나와. 그럼 규약상 공용부분은 어떤 걸 이걸로 하냐? 자, 규약상 공용부분의 대표적인 거는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관리사무소 같은 거. 자, 이런 거 그 부속 건물들이죠. 주로 그런 것들은 등기를 해주는데, 자, 이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 아파트 이 전유 부분 될 수 있는 거, 이것도 공용부분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규약을 정해서, 자, 이 규약 그러면 공용부분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 공용부분 쓰는 건 대부분 이런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같은 걸 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규약으로 보존 등기할 때는 이거는 권리가 필요 없잖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등기를 하되 표제부만 만드는 거야. 이런 거. 표제부만. 규약상 공용부분은 뭐만 만든다? 표제부만 두는 거예요. 표제부만. 권리가 필요 없으니까. 자, 요게 공용 부분이에요. 자, 규약상 그 공용 부분은 이제 보존 등기할 때 표제부만 두는데, 요거 공용 부분은 좀 더 깊게 우리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언제 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다 끝나고 이제 이전 등기할 때 등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요 전유 부분에 속하기로 했던 이거를 아파트 전체의 소유로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요 하나를 산 거야. 원래 개인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부분 건물의 소유자, 요 사람이 요걸, 이거 나 공용으로 제공해 주겠다. 우리 아파트는 노인정이 없으니까 내가 소유한 요 호수를 노인정으로 제공해 주겠다. 규약으로 제공해 주겠다. 가능하잖아요. 보존 등기는 안 하더라도. 보존 등기 이후에 그렇게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규약상 공용부를 등기할 것인가. 그걸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건물은 신청을 해야 돼. 공용부문으로 하려면 약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규약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네. 규약에 의해서 이제 보존등기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규약 공용부문을 하기로 했으면, 요거는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을 해야 되고, 등기 신청을 하되 누가 등기 신청을 할 것인가? 그거는 바로 규약에서 공용 부분으로 정한 건물 부분 또는 이런 건물 부분, 아니면 부속 건물 부분의 소유자가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근데 전체가 공유하기로 했으면 소유자 중에 일부가 전체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신청을 하는데 그냥 신청을 하면 안 되죠. 이게 규약상 공용분양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필요로 하냐면은 신청서를 해서 규약, 규약, 아파트 자체 규약, 요거 또는 규약이 따로 없다면 모두가 공증을 받은 서면, 이건 아파트에, 우리 전체 아파트에 공유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공정증서, 공증문서예요. 공정증서, 공증을 받은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등기 신청할 때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소유권 등기 외에 권리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호수 하나를 전체를 하려면 소유권에 여기 누군가 전세권을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소유자는 공용부분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규약상 공용부분, 전세권자는 살다가 쫓겨날 판이야. 그런데 그 사람 전세금 받고 내가 그럼 빠져주겠다. 돈만 먼저 주면. 그런 경우에는 이 전세권자가 뭐 해줘야 되나? 동의서 써줘야겠죠. 동의서.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는 경우에, 아니면 이 해당 그 호수에 규약상 공용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저당권자가 허락을 해줘야지. 허락 안 해주면 하자가 생기는 거야. 허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승낙서나 허가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재판의 등본, 재판한 그 판결 정본을 제출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원래는 이 규약상 공용을, 이런 독립된 부분 건물을 규약으로 할 때는 원래 표제부가 있을 것이고, 건물 전체 표제부는 지금 상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공용부분으로 만드는 거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그래서 규약을 첨부하고 해서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신청이 되냐면 표제부에다 공용이라는 걸 표시해야 돼요. 아파트 1동 주민 전체 공유로 한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각 구에 어떤 권리가 있다면, 소유권자가 있다면 말소합니다. 말소. 붉은 손으로 이렇게 찌 긋는 거 있잖아요. 소유자 누구 그러면 그걸 찌 그어주는 거예요. 찌 그어줍니다. 말소를 하고, 만약에 을구에도 누군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동의를 해줬으니까 역시 말소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소하는 것만으로 되고, 그 공용분이 이제 다른 등기용지에 등록된 경우에, 이게 이 건물 안에 있으면 되는데 원래는 독립된 건물로 딴 데 있다면, 아니면 이런 경우, 그리고 아니면 다른 옆 건물에 있는 거를, 이 안에 아파트 단지가 좁아갖고 옆 건물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서 이걸 공용부분을 하게 했다면, 다른 등기용지에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 이렇게 다른 등기용지에 있다면은 이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한다는 뜻을 적어줘야 됩니다. 표제부에. 자,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한 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하기로 했다가 시간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하기로 하고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다든가 그런 규약이 약정이 있다면 시간이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말소 등기라면 규약이 폐지된다든가 그럼 규약 폐지 이거 첨부해야 되고, 그리고 공용 부분에서 정한 규약 폐지 사유에 의해서 공용 부분을 새로이 취득하는 사람, 원래 주인일 수도 있고 새로 요거를 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규약이 폐지가 됐으니까 그 사람은 새로이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그리고 말소 등기하고 나서 소유권 말소 등기 갑분 안에 취득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 공용 부분이라는 요거를 갑부에 있는 것도 말씀을 해주면 됩니다. 새로 보존 등기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공용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자, 이제 관공서가 축탁하는 등기가 있어요. 소유권을 보존 등기를 관공서가 축탁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 관공서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축탁하는 경우는, 관공서 그러면 두 개. 하나는 국가, 또 하나는 지자체.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관공서가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는 등기되지 않은 거야. 등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가 소유하겠다고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미등기돼야 돼. 미등기 토지죠. 미등기된 토지를 이미 등기된 주인이 있는 거는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토지 수용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보상할 거 다 해주고 간다는 거고, 등기 안 된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국가 명의, 국가 이름으로 하든가 지자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이거는 관공서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고, 등기관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해서 등기관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법률 요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대표적인 게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이죠. 자, 갑이 채권자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돈을 빌려서 쓴 사람이 갚아야 돼. 자, 돈을 대여해 줬어요. 그리고 며칠날 언제 갚기로 대여하기로 했는데, 대여한 걸 변제하기로 했는데 갚는 걸 변제라고 합니다. 변제할 시기에 변제를 안 한 거야. 그럼 갑은 돈 달라고 돈도 안 주니까 짜증나잖아요. 근데 을이 건물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미등기 건물입니다. 등기하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갑은 요 재산을 내가 한번 압류해갖고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등기가 안 됐으니까 등기소에 가서 이거 압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갑이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이 등기소 가서 저거 압류하게 소유권 보존 등기해 주세요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 이 경우에 갑은 어딜 찾아가야 되냐면 법원에다가 압류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근데 가압류 또는 임시압류, 이 압류 또는 가처분, 이걸 처분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임시고, 요거 플러스 본안소송이라고 그래. 중심되는 건 사실 뭐예요? 돈을 받겠다는 거야. 대여금 반환 소송을 동시에 합니다. 대여금 반환. 그래서 법원에 신고를 하면 대여금 반환 소송은 법원에서 전질 판단을 하면 돼. 그 증서가 있나 없나 다 판단해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눈치채고 빨리 미등기된 거라 하도 남에게 팔 수가 있잖아. 이전할 수 있잖아. 매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을이 이전하기 직전에 가압류 먼저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여금 반환 소송 청구는 그래 돈 갚아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이미 팔았다면 갑은 어떻게 받을 도리가 없잖아. 갑이 받으려면 이걸 보존 등기 시킨 다음에 압류 등기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서를 이겼을 때 강제 집행 허가를 받아서 경매 넘기면 되는 거야. 그래 돈 받으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경매 넘길 수도 없고 등기도 안 돼 있어. 그러면
가압류하고 대여금 반환소송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법원은 가압류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명백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법원이 너 거 가압류한다고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 이런 거는 나중에 돈 갚으면 저절로 풀어줄 문제니까 안 알려줘. 바로 진행해버려. 그리고 가압류 결정을 하면 가압류 결정하자마자 가압류 하라고 촉탁을 해요. 촉탁. 자, 어디다? 등기소에다 촉탁합니다.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그러면 이때 등기관이 가압류를 걸어야 되잖아.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어. 가압류를 거는 게 먼저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게 먼저예요? 최초라는 등기가 가압류야? 보존 등기야? 이렇게 따지면 바로 답 나오죠. 최초라는 건 보존 등기야. 그래서 먼저 보존 등기를 누가 한다? 등기관이 하는 거야. 요때 직권으로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채권자가 등기관한테 저거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요. 가압류 좀 해주세요. 등기관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촉탁이 왔을 때 그때 가압류 촉탁을 하려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리고 나서 보존 등기해야 일단 보존 등기가 돼야지. 그리고 나서 가압류 등기를 하는 거예요. 가압류 등기. 그러면 을이 돈을 갚으면은 가압류 등기가 해제가 될 것이고 돈을 갚으면 돈을 갚았는데 갑이 가압류를 안 풀어주면 을이 갚았다는 영수증 받을 거냐. 그거 갖고서 등기소 가서 가압류 해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가압류가 걸렸는데도 을이 돈을 안 갚아. 요거는 민사소송인데 꼬났으니까 알려줄게. 이러면 갑은 이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 거예요. 돈 꽂을 때 그냥 꽂은 사람 내가 못 봤어. 다 차용증을 써줘. 차용증 안 써주면 100% 갑이 지는 거고 차용증 썼으면 100% 승소야. 거의 그래. 100%는 너무 했고 99.999% 승소라고 합시다. 차용증 써줬으니까. 그러면 그 차용증 써준 거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서는 1억을 빌려서 1억을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을 갚아라 라고 땅땅땅 때려요. 근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가집행 선고해달라고 넣는 거야. 가집행, 임시집행. 그러면 이 사람이 항소해도 가집행 선고에 의해서 갑은 법원에다가 뭐 할 수 있냐면 이 을의 이 등기가 됐죠. 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이 건물을 강제 집행해 주세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제 집행해 주세요 하고 신청 받은 걸로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경매가. 그러면 을이 강제 집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탁을 해야 돼. 그 대여금 1억을 빌렸으면 나 1억은 사실 안 빌렸는데 얘가 뻥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자기가 1억 원 빌려 쓴 적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면 되는 거야. 갑이. 이런 식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이건 소송하고 관련된 거고 여기서는 알 거는 하여간 가압류 촉탁을 해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면 가압류 촉탁을 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한 거고 갑은 법원에다 촉탁을 하면 미등기 건물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관이 이때 보존 등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하는 거야.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압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가압류만이 아니라 뭐 가처분도 상관없어요. 처분 제한을 하는 거. 그리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만 강제경매 개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요건 예를 들어서 가압류라고 한 거고 압류도 상관없고 이 갑이 관공서 시공부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갑이 시공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갑은 채권자이면 돼 무조건. 그래서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를 하면 처분 제한 등기 때문에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촉탁받은 그 처분 제한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고 이 압류는 어디까지나 이 미등기 건물에 뭘 압류한 거다? 소유권. 소유권을 압류하는 거예요. 소유권. 즉 이 미등기 건물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압류가 되면 못 팔아. 그 건물은. 이전 등기가 안 돼. 소유권 한 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오로지 소유권만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직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 자, 직권 보존 등기가 어떤 경우냐면 자,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거예요. 자, 갑이 이번엔 갑이 주인이야. 근데
이 주택이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야.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 자, 임대인. 자, 임대인.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어요. 자, 의리. 임차인이야. 자, 등기가 되지 않아서 주택 가격이 싸. 그래서 임차를 했어. 자, 보증금 내고 월세율만 내고 살기인데 임대 체결이 다 끝났어. 그래서 을은 나 이제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보증금 돌려줍시오 하는데 갑이 백제 새로운 사람들 갈 때까지는 나 돈 못 줘. 을은 이사를 못 가잖아. 을이 만약에 이사를 안 가도 되면 살면 되지만 뭐 전근을 간다든가 뭐 어떤 사정 급한 사정이 생기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차가. 그런 경우에 을은 뭘 할 수 있냐면 이 부동산 소재지 그 지방 법원에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 주택에 내가 임대차 했다는 거를 등기를 좀 해주십시오. 주인이 안 해주니까. 주인이 임대차 등기를 해주면 편한데 안 해주니까 뭘 신청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거 말 뜻을 가만히 보면 쉬워요. 임차권을 임차인의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임대인에게 명령을 좀 해주십시오. 법원에서. 법원에서 명령을 내면 명령이에요. 따라야 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 법원에서 서류 다 보고 보니까 억울해. 맞아, 이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보호를 받는 임차인 맞고 임차 기간이 다 돼서 떠나려고 그래. 그러면 법원이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주냐? 등기소에, 등기관이지 이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는 거예요. 자, 임차권을 등기하시오.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촉탁을 하는 명령서는 이제 임차인에게 주고 판결. 갑에게도 명령서가 갑니다. 너 왜 이거 안 하냐고. 그리고 등기관에게 촉탁을 하면 자, 등기관이 해당 등기 안 된 주택에서 임차권을 딱 등기하려고 그랬는데 등기 용지가 없는 거야. 보존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등기 용지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자, 이 보존 등기 무슨 등기? 직권 보존기야. 등기관이 직권 그냥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보존 등기한 그 등기 용지에다 뭐 한다? 임차권 명령 받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상가 건물이면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이 과정은. 자, 이런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지. 직권 보존 등기 뭐 직권 등기라서 등기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률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 등기관이 하는 것이 직권 등기입니다. 자, 오늘은 소유권 보존 등기 2에서 부분 건물의 보존 등기에 대해서 그리고 법정 공용 부분, 휴약성 공용 부분을 같이 배웠고 그 다음에 그 관공서 촉탁에 의한 보존 등기 그리고 직권 보존 등기 중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들어왔을 때 직권 보존 등기하는 거 그리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 임차권 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관이 미등기 주택 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하는 그 부분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